안 맞네. 자, 오늘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네요. 올해 좀 빨리들 시작하시나 봐요. 마음들이 좀 급하셔서 그런지. 자, 혹시 뭐 제가 강의할 때는 뭐 제가 모니터링은 잘 못하고요, 당연히. 그래서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그냥 채팅창에 남겨주십시오. 나중에 뭐 끝나고서라도 제가 몰아서 답변 드리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단톡방에다가 질문 뭐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음, 네. 자, 잘 들리십니까? 네. 노량진 학원 가서 최초일걸요? 정규 강의를 그냥 유튜브로 그냥 라이브로 내보내는 거를 별걸 다 하죠. 저 나름대로 뭐 알겠지만 되게 하이엔드 서비스예요. 뭐 여러 가지 뭐 라이브라는 것도 뭐 요즘 뭐 다른 학원에서도 이제 뭐 다들 똑같이 따라들 하시긴 하던데 2년 전부터 이제 여기 학원에서 수강생분들 이제 라이브로 모든 강의 다 내보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후기 사례집 보시는 거 이제 구글 덕 문서를 쓰고요. 뭐 하여간 정말 최첨단 하이엔드 서비스로 예. 줌도 보니까 전에 아까 난리가 나가지고 세월호 결제했더니 한 달에 한 30만 원, 40만 원 좀 드네요. 기업으로 가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한 달에 한 3, 40만 원 써야 되고 예. 뭐 그렇습니다. 자, 좀 시작하기 전에 어, 일단 뭐 오리엔테이션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강의 뭐 구성이나 내용이나 이런 말씀은 뭐 다 드렸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아마 인강으로도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시 그거 보시면 되고 아마 여기 분들은 대부분 이제 오픈 특강에서 뭐 사진 제가 보여드리면서 했던 거 다 보셨다고 전제하고요. 또 수강생 분들은 제가 무조건 후기부터 먼저 보고 오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전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 알고 뭐 하셔야지 제가 뭐 이렇게 뭐 장님 코끼리 다니만듯이 뭐 이런 거 많이 나온다 저런 거 많이 나온다 해봐야 그거 보시면 되잖아요. 뭐 뻔히 보면 되는데 그거 뭐 굳이 세무직은 뭐 세 번 묻나요? 보시면 되잖아요. 후기 보면 에이 그냥 퀴즈 한두 개 묻고 마는구나. 뭐 그거 알면 되는 거고 검찰 뭐 30번 막 묻나요? 보면 되잖아요. 그냥 뻔한 거 그냥 한두 개 시간 나오면 묻는구나 정도 몇 개 비교해 보시면 알 걸. 그 뭐 강사 입으로 뭐 마치 제가 무슨 면접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기자했던 사람이라 늘 그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거와 그 팩트가 틀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못 참는 스타일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되게 거짓말은 99%의 진실과 1%의 거짓을 섞어서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100% 순도 높은 거짓말은 없어요. 당연히. 근데 이제 되게 좀 왜곡된 정보들이 많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제가 뭐 그때그때 교정을 해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원래 제가 컨셉은 좀 빠르게, 좀 부담 안 되게, 전에 뭐 오픈 특강에서 저 골라듣기 이런 표현을 제가 드렸는데요. 언제든지 참여해서 그냥 껴서 같이 뭔가 하고 약간 이런 자기 페이스대로 하셔야지 면접 강사의 수업 일정에 페이스 맞추지 마시고요. 본인 케이스대로. 물론 뭐 저는 이게 최선을 다해서 뭐 이렇게 쭉 가고 있는 것이고 이론 강의는 제가 늘 필기 끝나고 일주일 뒤에 오픈 특강하고 그 일주일 뒤에 이제 개강을 하는데 필압 전에 웬만한 이제는 좀 이렇게 말로 떠들어야 되는 그냥 소위 말하는 이론 강의는 좀 빨리 끝내는 게 여러분들 나중에 골라 들으실 때 좋잖아요. 뭐 다 들으실 것도 필요 없는 게 시간이 없으시면 뭐 몰아서 들을 경우도 있겠고요. 뭐 등등등 그런 차원이니까 뭔가 일찍부터 준비하고 뭐 미리미리 빨리 준비하면 더 잘하고 이런 느낌으로 조금 이해하지는 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에 또 제 강의는 이렇게 모니터에 다 띄워놓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뭐 교재 없으셔도 보면 되고요. 여기 이론 공부하는 데가 아니라서 갑자기 막 그죠? 0.3mm 펜탈펜 꺼내 들고 막 행간에다가 막 메모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유일하게 필요한 건 그냥 제가 다 표시를 다 해놓는데요. 그냥 하이라이트 그냥 뭐 이런 거 그냥 밑줄 정도 치고 편하게 그냥 들으세요. 여기 뭐 이론만이 알았다고 될 동네는 전혀 아닌 거 서로 알잖아요. 근데 이제 되게 개념을 못 잡고 하시면 자꾸 이렇게 우왕좌왕들 하시니까 그러니까 가성비 떨어지는 준비를 하지 않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정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나중에 요거는 이제 카페에 가면 다 있어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하이라이트 친 게 다 카페에 다 있어요. 있으니까 뭐 이거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보고 그냥 밑줄 몇 개 좀 치고 넘어가자. 약간 이렇게 라이트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대원칙은 여러분들
그 시간 아깝지 않게 하는 게 최고 목적이라서 뭐 잡소리나 딴소리나 제자랑 이런 거 안 합니다. 뭐 농담이지만 어, 이건 단언컨대 제 수강생들 중에 우수가 제일 많습니다. 이유는 필트윈이 잘 가르쳐서 그럴 리가요. 왜요? 수강생의 절대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당연히 우수도 많겠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참고로 제 교재에 실린 사례들의 절반, 최소 절반 이상은 우수 사례입니다. 근데 제가 뭐 어느 분이 우수 받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왜? 우수 받은 사례는 저는 알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알기 어려워요. 당연하게. 아십니까? 무슨 말인지 면접 후기는 전체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각자 다 색깔이 있고요. 그죠? 빨간색이 낫나요? 파란색이 낫나요? 이런 건 다른 거잖아. 사람에 따라. 뭐 절대값이 아니잖아요. 그 자꾸 이게 획일화되는 게 이제 이 강의의 함정인데 저는 이제 클론 내지 붕어빵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잘 들어보면 창의적이라고 말하면 이렇게 하면 창의적이라고 말해서 다 따라하면 그게 붕어빵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창의적이다라고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게 붕어빵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진정성이 면접에 느껴질다고 말해서 다 따라하시면 그게 붕어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제가 늘 어저께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그, 이건 제 표현이 아닙니다. 예, 문체부에 저기 교육부에 있었던 몇 년 전에 예, 2급 분께서 예, 국민들은 개돼지라 멍청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발언했다가 잘린 분 있죠. 심지어 나중에 예, 소송 제기하셔서 복직도 하셨어요. 예, 공무원에 잘리기도 쉽지 않아요. 아무튼 간에 그런 말에도 심지어.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가 그 순간이기 때문에 좀 드라이하게 좀 말씀드리고요. 뭐 이렇게 이러저러게 뭐 그 무슨 뭐 이렇게 뭐 이런 그 잡수라는 것을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고 그냥 간단하게 이런 필요한 정보만 딱딱딱 알고 여러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면접 대신 받을 거 아니거든요. 뭐 제가 면접을 보면 우수를 받겠습니까? 까놓고 말해서 모르겠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거 아니잖아요. 당연하게도. 그러니까 그뭐 의존증 같은 거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필업하셨던 분들인데 뭐 필기 뭐 땡땡땡 간사 맨날 쫓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여기 붙으신 거 아니시잖아요. 다 각자 자기 페이스대로 공부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지. 그 면접은 되게 희한하게 뭐 약간 이렇게 교주 같은 느낌? 뭔가 뭐 그런 거 좀 하지 마시고 따박따박 자기 스킬대로 준비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질문 있으시면 좀 남겨주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목표는 아주 빠르게 빠바박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요. 그리고 좀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좀 책이나 뭐 강의를 두 번 들으실 필요 전혀 없고요. 대략 좀 쭉 들으시고 책 보시고 또 후기 보시면서 아 이런 느낌이구나라고 해서 좀 그 톤 앤 매너라고 하죠 영어로 예 그런 것들을 면접 때 좀 맞추는 것 예 이런 거를 좀 그건 자기가 좀 노력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좀 차분하게 좀 생각도 좀 하시고 뭐 꼭 책상머리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뭐 동네 마실 다니시면서라도 좀 생각도 해보시고 또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서도 좀 중얼중얼 해보시고 이런 게 다 면접 준비입니다. 그 면접 강사 얼굴 봐야 면접 준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스터디 뭐 열심히 돌리고 왔다 갔다 하고 열심히 한다는 것만 면접 준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작은 예, 필요한 것만 좀 기본 이상으로 준비하자. 기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잘하는 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목표는 일단 기본은 하고 가자. 일단 그 정도 느낌. 필기로 치면 한 70점 정도는 받자 일단. 뭐가 됐건 90점, 100점은 진짜 모르겠고 일단은 70점을 가야 그 다음 100점을 가는 거 아닌가요? 갑자기 100점짜리 공부가 따로 있고 70점짜리 공부가 따로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면접도 좀 그렇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면접은 시험입니다. 모든 시험은 패턴이 있고요. 평가 요소가 있고요. 기대하는 바가 다 있습니다. 당연하게. 그러니까 그걸 빨리 이해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뭐 큰 어려움 없이 뭐 7, 80점 받는 건 일도 아니에요. 다만 이제 뭐 90점이 될 거냐 100점이 될 거냐는 건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이제 여기서부터 좀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 있겠죠. 뭐 커트라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거는 좀 다른 얘기니까 일단 이게 평균적으로 일단 기본만 좀 안정적으로 가자. 그리고 뭐좀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대신에 남는 뭐 시간이 됐건 여유가 됐건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생산적인데 좀 뭐 그게 필기 공부가 됐건 아니면 좀 더 면접을 잘 보기 위한 뭐 예컨대 뭐 기관 탐방이나 봉사활동 같은 투자가 됐건 뭐 그거는 그 다음 얘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자꾸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되는 수백 가지의 사례들이 제 후기 사례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 구라가 아니고
제 입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 선배들이 남겨두신 한두 개의 후기가 아닌 많은 후기들이 증거물이니까 그거를 좀 가이던스를 좀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인도하는 약간 길라잡이 느낌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아마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좀 빨리 좀 진행을 좀 해야 됩니다. 제 목표는 좀 빠르게 여러분들 그래서 좀 뭐 날씨도 좋은데요. 좀 편안하게 그냥 훅 듣고 그죠? 이런 포인트만 좀 몇 개 좀 짚고 이렇게 좀 가시는 방향,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낳는 게 여러분 심기 경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좀 챙긴다 정도의 느낌으로 좀 가벼이 들어주시고 책은 제가 원래 만들면서 책을 조금 디테일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일단 강의는 좀 짧게 하고 여러분들이 좀 슬슬 카페나 아니면 침대 들어 누우셔서 쭉 보면서 좀 그거 좀 그 하이라이트 친 부분들 좀 리마인드 좀 하시고 또 후기 보시면서 좀 튜닝 그죠? 그러니까 주파수를 조금 맞춰 놓으시고 나는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정도의 생각들을 조금 정리하시고 뭐 이 정도의 느낌으로 진행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이긴 하나 뭐 제가 다른 이름을 붙이기 그래서 이론이라고 붙였는데 뭐 이론이라기보다는 좀 정보를 좀 정제해서 여러분 시간이 걸려서 알 거를 좀 빠르고 정확하게 좀 아는 정도의 느낌으로 파악을 좀 해주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갈게요. 네, 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저 앞에 오픈 특강 강좌도 좀 올려드렸고 또 뭐 강의 진행 방식이나 뭐 카페 등업 뭐 등등등 이런 거 말씀 다 드렸고요. 자 바로 이론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책 구성 강의는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할게요. 하고 또 가급적이면 제가 모두의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없는 분들을 위해서 앞에 강의 시작하기 인트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뭐를 좀 중요하게 하고 뭐 시간 없으시면 이것만 봐라 이런 말씀도 미리 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나중에 되면 다 들어야 되나요? 근데 안 들어도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찜찜하고 왠지 뭔가 여러분 필기 공부하던 습관들이 남아 계셔가지고 뭔가 건너뛰면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불안감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좀 가이드를 간단하게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출 팩트편이고요. 진행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편 강의 이후에 바로 이제 직렬편 여러분 기준으로 이제 6장, 7장 정도가 될 텐데, 그건 직렬편 강의는 따로 일정을 잡고 만 3시간, 뭐 좀 직렬이 좀 많은 좀 할 게 좀 많은 데는 한 6시간 정도 따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여기 좀 직렬을 통합해서 좀 전달하는 얘기를 위주로 일단은 좀 하고요. 직렬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 특히 뭐 경험 과제나 뭐 상황 과제 같은 조금 더 직렬에 특화된 얘기들은 그때 다시 직렬별로 따로 할 기회가 있다는 말씀 드리니까 일단은 좀 순서대로 가급적이면 좀 들어주시면 좋겠다 정도 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갈까요? 네, 자 이번 장 이제 1장 기출 팩트 편은 이제 대충 아웃라인을 잡고요. 대충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와 이제 핵심은 이제 구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요 얘기는 뭐 사실 오픈 특강에서 제가 사진으로 다 대략적으로 다 한번 쭉 보여드린 거라서 조금 디테일만 전공하는 정도 하시고요. 나중에 시간 없으시면 자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실제로 어떻게 질문이 총체적으로 구성이 됐는지를 좀 간단하게 좀 요 부분을 좀 보기 위해서 요 챕터가 좀 필요한 것인데요. 요거는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뭐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직렬 특이성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근데 땡땡직은 좀 특별해. 뭐 대표적으로 학원가에서 사무직과 이제 보통 검찰직을 많이 얘기를 하죠. 뭐 그런 강의를 별도로 막 개설을 막 하고 그러니까 좀 특별하다고 얘기를 해야겠죠. 당연하게 뭔가가 다른 것처럼 안 그렇습니다. 안 그러니까 안 그런 건 증거물이 나와 있으니까 물론 뭐 직렬별로 당연하게 경험 질문들은 지원 부처가 그쪽 직렬이니까 그쪽 기관일 테고 따라서 그쪽 기관이 나오는 건 경험을 물어봐도 그저 그쪽 답변을 할 테고 관심 있는 정책을 물어봐도 그쪽 답변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질문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답변이 자기가 말하는 답변이 직렬에 맞춰서 하는 것밖에 다를 게 없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땡땡직은 특별해 이런 생각은 조금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증거를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간에 나오는 주장 경험 과제가 우수의 비결이다. 경험 과제를 잘 쓰면 질문제 질문을 안 받는다. 뻔한 거를 쓰면 질문제 질문이나 받고 보통 받는다. 특별한 경험을 면접 기간에 준비를 해야 우수를 받는다. 뭐 이런 담론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제 교재에 쓴 교재 실험 모든 사례 절반 정도 가까이가 우수 사례인데요. 증거를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과연 그러한가? 그래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래야만 그렇다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 마음고생들을 열심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도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뭐 어떤 부분을 강조한다는 말은 어떤 부분을 등한시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죠? 어, 그 성동격서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너무 한쪽에 몰리지 말고 좀 밸런스를 좀 잘 잡고 과목별로 준비를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말씀은 이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냥 간단해 보겠습니다. 문제 시험 개요 파트인데요. 자, 뭐 다들 아실 겁니다. 30분. 뭐 이번에 코로나가 좀 끝나서 뭐 조금 더 길게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30분이어도 충분하고요. 시간 부족해서 면접 못 봤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무원 면접 중에 가장 긴 시간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30분, 5분 발표, 경험 상황 과제, 또 시간이 남으면 추가 질문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통 직렬 질문, 퀴즈 질문들이 일부 들어오기도 해서 되게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없는 경우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5분 5분 증명 과정 20분 정도 진행이 된다는 것과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조화된 면접이라는 것, 뭐 질문 한 이 정도 됩니다. 구조화된 면접이라는 건 질문지 질문으로 한다. 유식한 말로 NCS 면접이라고 한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면접위원 두 분이시고 되게 이제 공무원이거나 공무원 퇴직 공무원분들이 좀 많으시고요. 뭐 일부 몇 조, 다는 아니고요. 조가 한 글쎄요. 한 여러분 킨텍스에서 한다면 한 뭐 6, 70개 조가 한꺼번에 돌아갈 텐데 그중에 뭐 한 대분 정도는 어디 교수님들, 뭐 어디 한 대분 정도는 어디 뭐 외부 뭐 민간 기관에서 하시는 그런 인사 담당하는 분들을 초빙. 그래서 구색 맞추기로 좀 가고요. 거의 절대 다수는 현직 혹은 현직 출신이신 분들이 기본으로 간다 정도로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근데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또 직렬은 말씀드렸다시피 면접인 한쪽은 지원기관 분들이 당연히 오십니다. 세무직이면 한 분은 세무 현직이시고요. 뭐 교정이면 한 분은 교정 현직이시고 뭐 아니면 법무부에서 나오셨거나 교정에서 나오셨거나 그렇습니다. 또 검찰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관들이 대부분 오시기도 하는데 검찰청에서 5급은 워낙 센 분들이라 보통 6급들이 오시기도 합니다. 세무도 마찬가지 대부분 5급이 오셔야 되는데 중앙부처는 6급 주사님들, 고참 주사님들도 좀 오시기도 해요.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뭐 그런 차이가 좀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 알 바는 아니고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면 될 일입니다. 그래서 면접위원의 변수는 별로 없습니다. 조금 뭐 말을 좀 친절하게 해주거나 조금 살갑게 해주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왜냐 질문지 질문을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예외가 없지는 않은데요. 제가 보면 10명 중에 하나 정도 예외 좀 친절하게 그냥 자기 개인적인 궁금한 막 묻는 분들 예외적으로 뭐 10케이스 중 한 케이스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근데 뭐 그거 자체가 큰 변수가 기본 그 걱정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면접 평정은 뭐 여러 가지 제가 강의 오픈 특강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말씀을 더 안 드리겠고요. 제 결론은 우수는 9명 중에 일단 한 명은 기본으로 나오고요. 뭐 2명까지 나올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단 미흡의 부분은 이거는 이제 조별로 정원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좀 해야 될지는 인사혁신처의 결심과 여러 가지 정원 사정 등을 고려해서 뭔가 가이던스를 줄 터인데 그거는 지금 현재 알 길은 없어요. 끝나고 나서 이렇게 대충 맞춰보면 대충 이렇구나. 저도 뭐 나중에 끝나고 나서 뭐 현직들 분들 일단 저희 뭐 과장님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좀 물어봐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사후적으로는 이제 취재를 하는데 사전적으로 알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뭐 이번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씀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뭐 한간에 뭐 근데 뭐 전공 성적 갖고 자른다거나 뭐 이렇게 같은 동점자 보통인 경우에 혹은 뭐 나이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규정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국가직 9급이 선택 과목이 없어지면서 조정 점수가 사라졌고 그래서 점수의 급간이 되게 딱딱이 계단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 커트라인에 사람들이 동점자가 몰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인데요. 이번에 국가직 9급의 행정직군에서 공안직군과 행정직군에서 이제 벌어진 일이지 국가직 7급이나 예컨대 국가직 예전에 9급 기술직렬 같은 경우는 이미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원 다 맞춰왔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새로운 일이 아니다. 인사혁신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은 처음이시니까 뭔가 새롭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늘 그렇게 해서 늘 정원을 근사하게 맞춰서 선발을 해왔습니다. 그죠? 괜히 쓸데없는 걱정거리를 하실 필요가 없고 그걸 아는 것들이 여러분 면접 준비 하시는데 뭔가 영향이 있거나 아니면 뭐 다른데 일도 영향이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요. 그냥 신경 끄고 그냥 나만 그냥 하루 열심히 하자 정도로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게 진리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진행 방식은 자세하게 제가 오픈특강에서 사진으로 설명을 드렸던 바니까 읽어보시면 뭐 그 내용들을 이제 조근조근 확인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 조 순번 아마 킨텍스에서 이번에 또 볼 거예요 아마. 조 순번 같은 경우는 당일 소집 시간 전에 알 수 있겠고요. 오전조 4명, 오후조 5명 정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받고 다음에 바로 작성하고 작성한 건 일괄로 걷어갑니다. 문제와 답지를. 그래서 경험 상황 과제는 내 손에 없다라는 것들 유념해 두시고 나중에 좀 기억을 좀 하셔야겠죠. 뭘 썼는지와 또 어떤 질문이 들어올 것인지도 예측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쓴 다음에 대기하다가 각자 번호 각조 1번 순으로 해서 개인 발표, 5분 발표 준비장으로 이동하게 되고 대기 중에는 자료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그렇고 가셔가지고 10분 정도 준비하시고 바로 쓰면 이동, 가방 다 바리바리 싸고 이동하고 바로 대기 그 면접장 안으로 가셔서 한 5분 정도 대기하다가 신호에 맞춰서 들어가셔서 인사하고 들어가서 면접 30분 2대1로 보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끝. 그렇게 되고요. 그 안에서는 5분 발표를 먼저 가자마자 좀 하고 그 다음에 역량 면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개별 역량 면접에서 경험과 상황 과제는 뭐 15분 플러스 5분 아니면 10분 플러스 10분 뭐 다 좀 달라요. 10분 플러스 5분 플러스 5분 뭐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까지 했다가 상황까지 일찍 끝나니까 시간을 채워야 되니 뭐 그냥 지문 5분 한다든가 이거는 좀 변수가 좀 있어요. 그거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평정표에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질문을 많이 받으면 뭐 좋은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면접이라는 데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체크 하는 거예요. 그냥 체크가 다 되면은 뭐 더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그 인사혁신처에서 일찍 끝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5분 전에 사인은 줘요. 끝났다. 5분 남았다고. 그때부터 내보낼 수 있고 그 이전에는 절대 못 내보내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 괜히 나중에 뭐 말랄까봐 그런 걸로 보이는데 시간은 칼같이 지킨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시면 바로 쓰고 그냥 집에 가시면 끝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루 반나절 걸리니까 요거는 이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면접 전에 제가 따로 또 한번 오픈 강의로 말씀을 좀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좀 주의사항은 요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동 중에 뭐 메모하시거나 오분발 표지에다가 이런 거 부정행위라고 간주를 한다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건 거기서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말라고. 이건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2년 전인데 킨텍스에서 봤을 때인데 어떤 분이 두 분이 사라졌다는 동시에 제보를 받았어요. 저 앞에 누가 제 옆에 누가 있었는데 그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5분 발표장 가봤더니 왜? 갑자기 사라졌대요. 같이 따라오는 것까지 봤대. 근데 없대. 뭘까요? 중간에 인사신자가 뺀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뭐 추정컨대 그분이 뭐 이러저러하게 좀 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사라졌어요, 그냥 아예 조용히. 그래서 뭐 거기서 여러분들은 모르게 뭐 하니까요. 특히 이제 경험 상황 가지고 조금 한 줄 더 쓰겠다 20분 자 끝났습니다. 자 펜 누르시고 바로 걷겠습니다. 근데 막 저거 막 쓰시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니까 진행하는 대로 반드시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사례를 뭐 몇 케이스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사학적 기준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면 바로 현장에서 아웃시켜 버리는 걸로 보여요. 나름대로 가이던스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하자. 쓸데없는 거 하지 말자. 끝. 당연한 얘기죠. 자 넘어가고요. 다음 과목별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픈 특강에서도 마찬가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 같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자기소개서 대용 경험 과제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를 대용으로 하는 느낌적 느낌이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본인의 경험과 노력 이런 걸 쓰게 하는 거가 자랑을 쓰라는 개념이니까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 따 중요한 거는 아까 작성을 아침에 하시고 내버리시면 내 손에 없다라는 점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물론 이제 경험 과제는 미리 다 쓰시고 대본 만들으시기 때문에 다 머리에 외우고 들어가시는 거라 뭐 그건 상관이 없는데 특히 상황 과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와 내가 뭘 썼는지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특히 문제를 잘 기억해 놓으셔야 문제를 난 대기 시간에 생각을 할 거냐 이런 질문을 올 거니까 이런 거 얘기해야지 아이고 내가 이걸 못 쳤네 그러면 이런 것도 물어볼 테니 답변해야지 라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말씀 하시면 이게 뭐였더라? 이러면 괜히 생각하면 더 복잡해져 이거였나? 괜히 정신 사나워져요. 그래서 늘 문제는 조금 스크린샷을 좀 마지막에 좀 찍어두겠다. 이것만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 문제 양식은 뭐 많이들 봤으니까요. 제가 오픈 특강에서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문제 경험 과제, 상황 과제 이렇게 해서 이게 싱크로 비주얼 거의 95%가 넘어가는
폰트, 타이포, 레이아웃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면 여기 밑에다가 메모하시거나 뒷장에다 메모하시면 돼요. 내기만 할 뿐, 그러니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걷어갈 뿐, 여기다가 필요하게 뭐 초고를 잡는다든지, 뭐 낙서를 하시다든지, 뭐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앞 뒷면에 A4주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갔고요. 다음에 이제 제가 직렬별로 이렇게 좀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전반, 오후반 그래가지고 오전, 오후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경험 과제는 앞에 있는 경험 과제는 당연히 똑같아요. 예, 똑같은 걸 주는 겁니다. 예, 당연하게 미리. 상황 과제는 날짜별로 다릅니다. 오전, 오후주도 당연히 달라야죠. 그죠?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조편성이에요. 예를 들자면 첫날 뭐 일행, 교행, 선거행정 뭐 이렇게 묶었다. 첫날에. 그러니까 그건 인원에 따라 그 들어갈 수 있는 캐파 인원을 보고요. 최대한 좀 몰아서 좀 면접 일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세무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국세청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래가지고 작년처럼 따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따로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내부적으로는 돈 내는 사람과 책임 주체가 달라지는 것밖에 없어요. 뭐 개념적으로 똑같은데 다만 그럼 세무만 보기 때문에 이거는 상황형은 세무 것만 주면 되잖아요. 세무와 관련된 세무사에서 벌어지는 일로 그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것도 되게 그 좀 잘못된 정보인데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검찰과 관세가 하루 해봤어요. 그 면접 날짜가 원래 일주일 정도 잡혀 있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그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두 배가 돼버린 거예요. 한 2주 동안 보게 된 거예요. 제 짐작에는 아마 인사혁신처가 문제를 미리 다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 필기시험 문제 준해서 관리됩니다. 필기시험 문제에 준한다고 이 문제 자체가 아셨어요? 금고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합격생들 불러갖고 모의 테스트도 하고요. 써보라고 하고 또 면접위원 될 사람 불러서 3시간 정도 교육을 합니다. 서울역 앞에 있는 옛날 대우빌딩과 세종에 있는 모 건물에서 오시라 그래서 그래야지 면접위원이 될 수 있어요. 외부 면접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을 따로 받아야 됩니다. 온라인 교육 3시간과 실무 교육이라고 해서 따로 그래야지 면접위원 자격이 부여되고요. 현직들은 온라인 실무 교육까지는 안 받으셔도 되고 온라인 교육 3시간은 받고 오셔야 돼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평가하고 하는 걸 다 익숙하게 돼서 오시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되셨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검찰에서 이렇게 봤는데 결론은 문제를 미리 갑자기 만들 수 있는 부분이니까 미리 만들어 놓고 뱅크처럼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일종의.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사인으로 보이는데 검찰직인데 관세 쪽 배경 상황, 물품 통관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검찰직에서 관세 물품 통관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업자들이 반발한다 어떡할래? 그러니까 민원인이 반발한다는 건 뭐 검찰도 민원인이 있고 관세도 민원인이 있고 교정도 민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관련된 정보를 묻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국가공무원이 그렇게 무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검찰직한테 여기 나와 있는 통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요? 절차적으로 뭐 이런 걸 묻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물론 관세직은 물을 수 있어요. 해당되는 직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 상관이 없어요. 직렬이. 배경만 다를 뿐. 이건 나중에 상호인 과제를 하면 알게 돼요. 근데 한간에 만약에 검찰인데 관세를 좀 알아야 된다. 라고 하면 다 알아야 되게요? 그 사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증명을 지지난해 검찰직에서 관세 문제 나왔던 후기를 보시면 되잖아. 증거물이. 관세 쪽에 관련된 질문을 단 한 개라도 한 게 있는지. 느낌이 아시죠?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저 워크북에 질문을 할 때 직렬을 구분하지 않아요. 직렬을. 왜냐 그러면 뭐 고용은 취업 안 된 분들이 오실 테고 교정은 예, 예, 범죄를 저지른 분이 오실 테고 검찰은 범인인 게 의심이 되는 분들이거나 피해자분들이 오실 테고 그죠? 예컨대 일행인도 환경부다 그러면 뭐 환경업자가 됐건 환경단체가 민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것만 다르지 그 응대하는 방법 청취하고 해결하고 규정이 없으면 처리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식으로 협조를 구하고 뭐 이런 게 다를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직무의 내용은 다르겠지만 당연하게도 그래서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렬 뭐 어느 직렬은 뭘 해도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골치 아파져요. 대한민국 인사혁신처가 그렇게 무식하게나 무지하게 세무직한테 검찰직한테 관세의 정보를 물으려고 문제를 내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상식 영역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왜 하는지 저는 이해는 충분히 되는, 뭐 왜 그런지는 알겠는데 사실은 아니다 정도만 확실하게 좀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고용청 대신에 뭐 살림과 뭐 이렇게 일반적인 질문들, 예, 배경만 살짝 바꾸면 돼요. 고용청으로, 지방고용청으로 바꾸든지 관세청으로 바꾸든지 산림청으로 바꾸든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아, 이렇게 나왔구나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자, 뭐 이것도 세무직 문제인데요. 세무서 담당이에요. 이거 고용노동부로 세무서 대신에 고용노동부로 바꾸면 똑같이 바꿀 수 있어요. 관세청으로도 똑같이 바꿀 수 있다고, 이름만 갖고 똑같은 내용을 갖고. 그러니까 질문지는 똑같아요. 당연하게도. 그러니까 껍데기에 낚이지 마시고 본질을 같이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 그 정도만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작성 용지는 이렇게 12줄 곱하기 12줄이고요. 양식지는 이미 정해져 있고요. 여기다가 미리 쓰고 간다, 손으로 쓴다라는 것 정도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거 쓸 때 엔간하시면 한 큐에 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한 큐에. 그러니까 볼펜도 좀 0.5mm 이상, 좀 잉크가 좀 많이 나고 좀 진한 거 있죠. 좀 이렇게 짠한 느낌이 좀 드는 걸로 하나 좀 길을 좀 들여 놓으시고요. 미리. 예, 다이소에서 파는 1,000원짜리도 꽤 괜찮더라고요. 꼭 그러니까 가는 거보다는 좀 쓰시고, 좀 손에 좀 익어두시면 좋겠다라는 것. 그리고 나중에 작성을 하실 때 만약에 뭐 틀린 게 있다면 화이트를, 물론 이게 두 장이 겹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파란 눌렀으면 감압지라고 해서 NCR 용지라고 해서 감압지라고 해서, 그러니까 누르면 파란색 어떻게 배겨나는, 복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두 장이 붙어 있는 걸 쓰거든요. 왜 두 장이냐 그러면 면접은 두 분한테 드려야 될 거기 때문에 한 방에 쓰려고. 그러니까 두 장이라서 조금만 눌렀으면 뒤에 배기는 건 문제 없어요. 다만 이제 고쳐야 될 때면 화이트를 쓰면 둘 다 화이트를 해야 되겠죠. 해보시면 화이트 하면 화이트만 보여요. 별로 좋은 것도 아니니까 처음 애시당초 쓸 때부터 화이트 안 쓴다. 연필로는 당연히 안 됩니다. 볼펜으로 쓰셔야 되는데 화이트는 아예 쓰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아마 안내할 때도 화이트는 가고 쓰지 말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때도 물론 있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자꾸 한 방에 쓰는 것, 만약 틀리면 두 줄 횡선 뜰린 것, 그다음 위나 옆으로 쓰시면 돼요. 이게 원래 공문서 수기 작성할 때 룰이에요. 두 줄 횡선. 엥 하시면 그만 막 시커멓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자꾸 한 방에 자꾸 쓰는 연습을 처음서부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트도 쓰지 마시고 지우개 쓰지 마시고 볼펜으로.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게 되게 무서워요. 그렇게만 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죠. 다음. 자, 두 번째 5분 발표입니다. 5분 발표는 나오는 거는 여기 나와 있지만 그냥 공책같이 나와요. 예. 뭐 사례는 별별게 나올 수 있는데 공책같이 나오고요. 뭐 매년 한 지금 5년째 똑같은 거 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똑같은 걸 냈기 때문에 5분 같이 뭐가 나오는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직렬하고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이 내는 거라서, 그래서 속 편하고 마음 편해요. 뭐 이거 나올지 뭐 나올 게 뻔하니까. 사례만 다 다른데 말할 게 똑같다는 뜻이에요. 참고적으로 간단하게 나오고요. 메모 보면서 발표하는 겁니다. 외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보시면 일단 요것만 먼저 할게요. 이게 생긴 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오픈 특강에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예, 공직자의 자세, 니는 어떡할래, 뭐 이런 거합니다.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공직 가치가 뭐고, 니는 어쩔래, 뭐 이거예요. 끝. 질문은 예시만 뭐 별별게 들어오는 거죠. 그냥 뽑기만 하면 되고 준비된 거 갖다라서 그냥 엮어서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부담이 사실 없어요. 말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정해진 대로 패턴대로 본인이 준비한 대로 다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경험 가지고 미리 적어놓고 가서 미리 외워서 적는 급까지는 아니지만 본인께서 준비하셨던 말대로 내 자랑거리, 뭐 기관에서 아는 거 아는 척, 뭐 블라블라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준비하시면 한 네다섯 개 정도만 준비하셔도 기본은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더 잘하려면 이제 리미트가 좀 힘들어, 좀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되지만, 그래 기본만 하자 안정적으로라고 하면 별 부담 없습니다. 스피치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본인이 준비해뒀던 말 재료들, 제가 말 재료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이게 딱딱 엮어가지고, 예, 레고 블럭 같은 거죠. 레고 블럭 딱 대충 몇 가지 딱 맞춰놓고 요거 나오면 딱딱딱 맞춰서 연결 브릿지만 조금 만들면 된다 정도의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본질입니다. 그리고 후속 질문은 이게 룰인지 모르겠는데 지난해에는 특히 더 심했는데요. 본인이 뭐 개인 경험 막 자랑해 놓잖아요. 하나도 안 묻습니다. 묻지 말라고 한 것 같아요. 뭐 개인 경험 아예 묻지 말고 그냥 질문만 하라고 한 것 같아요. 거의 놀랍게도 다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발표 따로 발표 열심히 했는데 상관없이 그냥 질문해요. 심지어 내가 발표에서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걸 사례 들라고 질문이 와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게 아니고 왜? 질문이니까 그것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또 한간에 여기서 뭐 개인 경험 막 자랑을 해놓으면 그거를 중점적으로 물어주고 그런 게 물을 게 없으면 그냥 뻔한 질문제 질문을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해하셨어요? 전혀. 아니, 사실이 아닌 건 제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후기 다 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카페 다 올라가 있잖아. 보시면 되잖아요. 자격증 거 쭉 넘겨보면 몇 개. 팩트 확인은 그냥 간단하게 될 일이에요. 제 주장이 아니라. 그렇게 좀 정리를 일단 하자고요. 그래서 질문도 거의 예측 가능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제 행정제도 같은 게 조금 나오는 경우에 자, 이 제도의 문제점이 뭐냐 이런 질문이 들어오기도 해요. 개선점이 뭐냐 행정제도가 나오는 경우엔 요것만. 그거는 나중에 5분 발표 때 질문 패턴을 교재해 보시면 아마 미리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5분 발표해 보시면 지난해 나왔던 게 후속 질문이 뭔지 질문지 질문들을 다 모아놨어요. 제가 왜 질문지 질문을 다 모을 수 있을까요? 제가 뭐 인사신체 빽 써가지고 빼냈을까요 자료를? 저 그런 일은 안 합니다 절대. 제가 면접 기간 중 인사신체에다가 따로 뭐 전화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피셜하게 제가 뭐 문의할 게 있으면 신원과 소속을 밝히고 오피셜하게 문의는 드린 적은 있는데 개인적으로 뭐 뒤로 빼거나 시험 전에는 면접 전까지는 절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 우수받은 수강생이 강사들 중에 제일 많은 거와 동일한 이유입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계시고 현장에 가시면 워낙 많은 분들이 왔다 가시고 워낙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한 세 네 분 오셔갖고 질문 그날 현장에서 제가 복귀를 하거든요. 어떤 질문 있냐고 하시면 그냥 질문요. 이거 한 세 분 얘기 들으면 끝나요. 저도 이거 물었어요. 혹시 여기 있는 것 중에 다른 거 질문 받은 거 있어요? 라고 물으면 이게 전부인데요? 라고 해서 얻은 겁니다. 그냥 날로 하던 게 아니고요. 다. 그러니까 신뢰도가 100%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 정도 일단 사례가 있다는 것만 보시고요. 직렬과 무관하다. 아까 밑에 있는 것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주요 범위는 뭐 이렇게 나와요. 뭐 행정개혁 뭐 이런 것들 뭐 사례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제시문은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질문은 그냥 똑같은 걸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추상적인 각오나 의지, 뭐 네가 공직이면 어쩔래 이런 거거든요. 열심히 할래요. 뭐 이런 얘기를 쓸 거 아니에요. 나는 착해요, 청렴해요, 적극적이에요, 다양성을 인정해요, 민주적 절차를 존중해요. 심지어 봉사 정신도 있어요. 뭐 이런 걸 얘기할 거 아니잖아요. 얘기할 거잖아요. 그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그거 아니면 무슨 얘기를 해? 네가 어쩌라고 떠들래매? 그럼 떠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만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좀 자랑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알리바이를 대야 될 거, 알리바이가 아니죠. 내 경험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 정도예요. 그다음에 이제 가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책이나 이런 게 나오면 예시문으로 행정 정책 제도, 뭐 사업 이런 게 나오면 뭐 어떤 문제점이 있겠냐, 개선 방안이 있겠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류의 유형만. 그래서 오분 발표에서 행정 제도가 나오면 뭐 이게 왜 해야 되는지 취지, 뭐 개선 방안 있냐 이거 꼭 하겠구나라고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분 발표도 딱 문제를 받아보면 뭐 받을지 뻔히 예측 범위 가능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NCS 면접이라고요. 면접을 대충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균질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딱 타입을 정해놓고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려는 면접이 아니에요. 충분히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하신 거를 충분히 얘기하라는 면접인 거예요. 그 본질은 여러분들이 뭘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면 편하다고요. 자, 그까지. 다음 주제는 예상이 불가. 주제라기보다는 제시문은 예상할 수 없어요. 뭐 별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예전에 뭐 소방관의 기도 뭐 이렇게 외국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것도 나오고요. 뭐 이순신 얘기, 율곡 뭐 정약용 얘기, 예시, 역사적인 예시, 뉴스 한 토막, 기사 한 짜가리 뭐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해요.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근데 뭐가 나와도 아무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당연하게. 이제 그건 사례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본인이 준비한 재료를 가지고 적절하게 뭐 저는 저렴한 편을 좋아하는데 돌려막기, 그죠? 갖다 붙이기, 엮기, 뭐 요 정도의 느낌. 영어로 하면 좀 고급질 것 같은데 어댑테이션이라고 하죠. 적용시키기. 레고로 하면 레고 블럭 쌓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개념을 잡으시면 어렵지 않겠다. 정도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직렬별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요. 뭐 이런 거 나오면 도리어 땡큐죠. 정책 안 물을 거니까. 고사.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다음에 뭐 교육행정도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좋은 사례 같은 거죠. 공모를 통해서 뭐 이런 거를 했다. 뭐 이런 예시 사례 같은 것들도 하나 줍니다. 여기서 뽑을 수 있는 공직같이 뭐겠어요? 민주적으로 뭐 했다 그러니까 뭐 민주적으로 뭔가를 했군.
그죠?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했다 이런 말에서 음? 그다음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일부러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렇게 좀 잘해보려고 노력했다 그러면 뭐 적극성 그죠? 이런 거 다 국민에게 봉사하자고 하는 뜻 아니에요, 그죠? 지시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럼 봉사정신 뭐 될 것 같지 않아요? 뭐 미리 좀 팁을 드리면 범용으로 쓸 수 있는 만만한 건 공익성입니다. 공직에 관련된 모든 거는 공익을 위해서 하지 사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익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적극적인 행위죠. 그죠? 공무원 하는 모든 행위는 공정한 행위 아닌가요? 공무원이 하는 모든 행위는 민주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독재적으로 해요? 잘 들어보시면 이 공직가치라는 게 그냥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말하기 나름이다. 갖다 붙이기 나름이다. 생각하기 나름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단톡방에 물어보시는 공직가치 9개 따로따로 경험 준비해야 되나요? 아니라니까요. 그죠? 애국심이 나오면요. 아, 이렇게 국민들 편하게 하는 게 애국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께. 그죠? 자꾸 정답의 프레임으로 생각하지만 이거는 무슨 공직까지를 뽑는 게 정답인 게 그런 거 없다니까요. 물론 여기 보시면 핵심적으로 도드라지는 건 있죠. 도드라지는 건. 그 중에서. 그러니까 도드라지는 걸 먼저 하고 내가 준비한 거 뭐 적극성, 청렴성, 뭐 청렴은 가끔 나오긴 합니다만 뭐 봉사정신 뭐 이런 거 갖다 껴넣으면 되는 거죠. 개념이. 자세한 말씀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5분 발표 때 할게요. 예, 그냥 개념 감만 좀 가시면 공포를 갖지 마셔라. 뭐가 나오든 상관없다. 내가 준비한 거 엮어서 얘기했으면 된다. 그리고 질문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다 들어와 있다. 예, 그거에 맞춰서 일단은 기본으로 준비를 하자 정도로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쭉 자세한 거는 이제 5분 발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면접 과목 3이라고 적었는데 그냥 면접 과목은 아니고요. 시간 남으면 하는 추가 질문, 이제 공식 용어는 개별 역량 질문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는데, 그죠? 예전에는 이게 좀 구분이 좀 확실했었어요. 왜냐 그러면 예전에는 그냥 직무 경험이 그냥 단순 경험. 본인이 뭐 조직과 단체에서 갈등을 일으켜서 해결한 경험에 대해서 기술해서 경험 하나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것만 쓰는 걸 오래 했었어요. 3년 전까지. 그러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자 어느 부처 가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어떤 노력을 했나요, 관련된 무슨 전문성 있나요, 이런 질문을 그때 했던 거예요. 뒤에 껴가지고 뭐 약간 전공 질문도 한두 개 할 수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증명으로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여기는 좀 붕 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남는 거는 대개 보면 거의 없거나 질문지 질문이 있어요. 지난해 했던 가장 대표적인 질문. 아마도 그 질문지 질문의 맨 상단, 시간 남으면 물으라고 하는 것까지 면접원한테 제공이 됩니다. 막 그 가장 맨 위에 있었던 게 아마 조직계 역량과 단체 역량 중에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오만 증례를 그 질문이 많아요. 맨 위에 있으니까 맨 전에 그냥 그거 눈에 띄는 대로 물는 거죠. 영혼 없이 묻는 질문들이에요. 그거는 좀 논외로 하고 그러면 시간이 남으면 행정 같은 경우는 행정법의 질문 리스트도 있어요. 시간 남으면 물으라고 해. 이런 용어 몇 가지 리스트업. 근데 제가 한 30개 중에 한 두세 명 있었나? 그 정도예요, 그게. 가능성이. 그러니까 무시해도 될 가능성이라고 보는 거죠. 시간 뭐 그거 답변 못했다고 뭐 면접에 일도 영향이 없어요. 진짜 말씀드리면 시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없으시면 그냥 하시라고. 그러니까 별 의미값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공부하는 건 좀 되게 무익한 일이다.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개 보면 경험에서 했던 거 좀 이어서 묻거나 뭐 안 물었던 거 묻는 거 시간이 남으면 시간은 채워야 되니까 뭐 그 정도 느낌이 강해요. 오케이? 면접에는 순간순간 계속 인사혁신처가 준 질문 평가 리스트, 체크리스트에 질문에 따라 체크하고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죠. 그죠? 관상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체크한 어디에 얼만큼 몇 개, 그러니까 체크 분야별로 어떻게 체크됐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그게 면접 평준표의 상중하에다가 표시하는 거에 이쪽에 밑작업으로 쓰는 거예요. 그죠? 이게 중요하다고 체크하는 게. 오케이?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뭐 예전에 이런 거 많이 물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물었는데 여기 적었습니다만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이거는 제 교재에 보시면 6장의 증일 전문성 각 증일별로 다 다른데요. 증일 전문성 편에 이렇게 넘겨 보시면 그 뒤에 제가 공통 추가 질문이라고 이렇게 아마 한 페이지 정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질문이에요. 시간 남으면 하는 질문. 모든 질문과 상관이 없이.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준비를 하시긴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것도 매년 거의 한 3분의 1은 똑같은 걸 해요. 아카이브가 똑같다고요. 새로운 게 들어오지 않아요. 거의. 따라서 그것도 그냥 예측 가능한 범위 내 상당 부분 들어가요. 이제. 그래서 제 후기를 보시면 그냥 지난해 기출 나왔던 그냥 거의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라는 말이 많은 건 우리는 다 그걸 알고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이미.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때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이제 면접 질문의 구성입니다. 자, 구성은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뭐 개념적으로 5분 발표 경험과제 이렇게 해서 후기를 보시면 아마 직관적으로 느껴지실 텐데 질문 배상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가장 그래도 지문이 많은 축이라고 볼 수 있는 건 경험 과제기는 해요. 일단 비율적으로 보면 여기가 많고요. 그 다음이 뭐 경우에 따라서 상황 과제를 조금 오래 하는 경우도 있고 답변에 따라 쓴 거에 따라 좀 달라지기 때문에 좀 당연하긴 합니다만 우선순위로 따지면 경험 상황 5분 발표 정도의 느낌으로 아마 질문 순서가 질문 구성이 그렇게 비중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개별 질문은 뭐 없는 경우들도 태반이다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 경험 과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유는 경험 과제 자체도 질문이 많고 또 중요한 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 한 파트는 자랑할 거 있으면 자랑하고 떠들 거 있으면 떠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개별화되기 때문에 또 중요한 부분도 있고 비중도 좀 꽤 높고 또 중요한 건 또 여기서 준비하신 것들이 나중에 5분 발표에서 공직같이 자랑할 때 내 얘기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얘기만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도 중요한 말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5분 발표와 경험 과제는 호환이 된다는 거죠. 일부 준비한 말재료들이 그런 면에서 경험 과제를 좀 조금 정리를 좀 해 놓으시는 게 좋겠다. 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다 저는 경험이 없고요. 전문성 같은 건 없고요. 그냥 그냥 뭐 오만 걱정들을 다 많이 하십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공시 합격 면접 보시는 분 중에 적어도 최소 90%에서 한 95% 정도는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경험 없어요. 전문성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만 그렇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제가 뭐 오픈특강에서 말씀드렸죠. 영까지 끌어모아서 기억하십니까? 그 후기 사례들 중에 초등학교 때 태안에 그 저기 뭐죠? 석유 해양 오염됐을 때 옷까지 기부한 초등학교 사례까지 끌어다가 영끌하시는 거 면접에는 되게 재밌었을 거예요. 야, 얘가 또 깜찍하다 이런 것까지 쓰고. 자, 여튼간에 충분히 다 길이 있겠고 꼭 그 무슨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지 면접을 잘 본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걸 하지 말자고 NCS 면접을 보는 거예요. 경험이 있으면 자랑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성 항목에 체크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전문성 항목은 그런 장기간에 뭔가를 해야만 전문성 항목에 체크를 받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면접 준비 기간을 좀 알아보고 노력한 것도 전문성 항목에 체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는 그러면 뭐 3년 동안 무슨 전문적으로 그쪽 관련된 일을 했으면 전문성 항목에 체크를 3개를 주는 게 아니라고요. 체크 하나씩 받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개념적으로?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예. 뭐 입이 이까지 나오는데 뭐 그건 또 인사시스템을 존중해야 되니까 예, 제가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케이? 체크. 그런 개념. 알았죠? 진하게 체크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체크 끝이에요. 근데 계량화 한다고 말씀드렸죠? 계량화. 그 말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질적 평가가 아니고 계량화 시키는 것. 이런 의미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험 과제 먼저 준비하고 순서대로 보면 먼저 슬슬 그죠? 장기적으로 쪼물딱쪼물딱이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요. 슬슬 쪼물딱 준비하시고 다음에 상황 과제 슬슬 기본 패턴 좀 정리해 놓으시고 그것도 좀 예측 가능한 거 보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뭐 100%는 안 됩니다. 여기는 워낙 문제가 좀 다양할 수 있거든요. 여기는 당연하게 커버레이지가 한 75%쯤 되는 것 같아요. 75%쯤 여기는 그 다음에 5분 발표 이제 공직가치에 맞춰서 조금 좀 찾아보고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경험 과제에서 희망 업무나 관심 업무 관련된 정책 공부하시면 또 이것도 여기에다 넣을 수 있어요. 당연하게 뭐 반드시는 아니지만 넣을 수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꽤 많이 호환돼요. 그래서 5분 발표를 저는 발표라는 느낌보다는 요거를 포함해서 내 자랑과 내가 알아본 정책이나 기관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길게 나 혼자 그냥 자문자답으로 4분 정도 떠드는 것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호환성이 되게 높아. 이 두 개가. 그래서 이거 하면 뭐 이것도 그냥 따라온다. 거의 한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는.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가 본진인지 대충 느낌이 오시죠? 어디가 본진인지. 자, 선후울 관계를 좀 정확하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서 저 질문지 리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조화된 질문.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후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질문지 질문을 하다 보면 문제는 뭐냐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솔직히 뭘 묻는 거야? 공무원이 됐을 때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지? 질문이 되게 모호해요. 다음에 제가 5분 발표 때, 자, 적극성 이제 기관 사례는 막 떠들었어요. 자, 그러면 적극성 관련돼서 지원기관에서는 어떠한 사례가 있을까요? 아까 떠들었는데. 뭐야?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오는 거예요. 됐죠? 어떤 느낌인지? 반복성과 모호성이 있다고요. 그럴 때는, 아,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고 간단하게 얘기하고 뭐 딴 얘기를 껴서 하든지 이러면 되는 거예요. 다만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또 묻는 건가, 이게 지금?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모호한 질문, 원래 질문이 모호해서 그래요. 아무거나 열심히 얘기하면 돼요. 비슷하게. 구분하지 말고. 내 자랑할 거 순간적으로 뭐가 됐건 간에. 뭐, 아까 공직자로서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까 공직 가치를 또 묻는 건가? 열심히 얘기했는데? 뭐, 그 엮어서 얘기하고. 뭐, 내가 뭐 좀 노력한 게 있으면, 아,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아, 이제 발표하는 거 껴서, 아, 제가 경험 과제도 썼지만, 이러고 이제 또 밀어넣고 이런 걸 해봤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넘나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자연스럽게. 그래서 질문이 되게 모호하다라는 점, 나중에 후기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게 모호하고 추상적인지, 왜 또 묻는지, 약간 갸웃하는 게 있어요. 면접위원이 안 들으시나? 안 들으시는 것도 물론 좀 있는데, 왜냐면 본인이 체크할 것만 체크하거든요. 아, 이 사람이 어떤 친구인가 궁금하다. 그건 사윗감, 며느리감 볼 때나 그러실 테고,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 인색션 준 체크에다가 이런 나오면, 아, 그래, 알고 있군, 체크. 봉사정신 있군, 체크. 소통력이 있군, 체크. 문제에 대해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미리 사고력, 체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분들은 써 있으면 그냥 아예 질문 안 하고 그냥 체크해주고, 어떤 분들은 써 있더라도 물어보고 체크해주고, 어떤 분은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막 떠들었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거에서는 전문적인 창의성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창의성에다 체크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고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라는 말은 내가 거 항목에 체크해줄게. 답변 들어야 되니까. 그런 요지로 얘기는 했는데 그런 선명하게 얘기를 안 한 거야. 애매하게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안타깝잖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라고 묻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땡.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지금 개념이 너무 많은 걸 알려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요거를 좀 봐야 되는데 질문 구성 사례 좀 빨리 좀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보시면 아는 건데 좀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개인 질문, 그러니까 너에 대해서 묻는 것과 그리고 그냥 질문지에 있는 거 묻는 것이 어느 정도 비중이 드는지를 한번 쫙 비교해 보세요. 자기 진단만 생각하지 마시고 경험 비중과 전공 비중, 또 혹시 또 전공에 관련된 거는 어느 정도까지 내가 알아야 되는가를 한번 이 사례를 보고 질문 흐름을 보고 쭉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예를 들자면 이건 뭐 그냥 앞에 나와 있던 사례인데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질문지 질문, 질문지 질문, 질문지 질문, 질문지 질문, 질문지 질문이에요. 100%. 물론 이 질문지 질문이 똑같은 걸 모든 사람이 하지는 않지만 질문지 질문의 풀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후기를 보시면 알아요. 후기를 보실 때 이런 관점으로 보시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시험은 그 패턴을 분해를 해야 일단은 내가 준비할 어디가 효과적인지 알 수 있는 건 여러분 필기 과목 때 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당연하게 똑같다고요 여기도. 자 다음 직무형에서 자 보세요. 직무형에서 했는데 본인이 쓴 내용을 가지고 묻는 건 얼마 정도 되는가를 보자고요. 자 쓴 내용 갖고 묻는 것 이거 이거밖에 없어요. 요거 주변의 반응도 질문지 질문이에요. 이 모든 건 질문지 질문이기는 한데 내가 경험한 것들이 뭐가 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것만 찾으면 얘밖에 없어요.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다음에 이거는 질문지 질문이에요. 직무형 안에서도 내 경험에서 말하는 답변하는 건 반밖에 안 돼요. 이 안에서도 다시. 이게 NCS 면접인 거예요. 당신의 경험을 탈탈 털 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필요한 것만 딱딱 묻고 체크체크하고 끝나고 그 다음에 제너럴한 얘기를 질문지 질문한 이유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반절 정도는. 꼭은 아니에요. 이거는 편차가 좀 있어요. 면접위원마다. 이 부분은. 이 말은 말을 바꾸면 내가 어떤가 면접 준비 기간에 진짜 막 이렇게 막 한 달 동안 봉사활동 해요. 오케이 좋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체크 항목 한 항목인 거예요. 근데 그 체크 항목 한 항목은 말할 기회가 한 번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답변할 기회가. 그랬다고 그 자랑할 얘기들만 가지고 10분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한간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수험가에. 이렇게 준비를 잘하면 그거 위주로 질문하고 질문지 질문을 안 받는다. 그러면 NCS 면접이 아니죠. 주먹구구 면접이죠. 면접위원 따라서.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거기다 목숨을 건다고 이제 뭐 면접 기간에 어디 봉사해야 되고 뭐 이런 거에다가 설문조사 학원 가시면 설문조사라고 그러죠. 해도 좋아요. 내 말은 좋은데 안 된다거나 틀렸다거나 필요 없다가 아니라 사이즈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인풋 대비 아웃풋은 졸망이에요. 일단 그거 하나 받으려고 딴 걸로 다른 걸 면접에 올인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있으니 하는 건 좋다고 생각은 하나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제 말은. 그래야만 우수를 받는 것도 아니라는 뜻이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그런 것만 질문을 받지도 않는다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많은 후기를 보시면 선생님 열심히 준비했는데 질문 한두 개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말할 기회가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라는 후기가 진짜 많아요. 어쩔 수 없죠. 그걸 준비는 여러 개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이게 기본값이다 정도로 좀 개념을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넘어가 다음 사례 볼까요? 다음 두 번째 일행 뭐 다른 분이신데 이분은 좀 많이 묻죠. 보면 의외로 개인적인 질문이 좀 많은 편이죠. 상대적으로 이런 편차는 있어요. 분명히 이런 편차는. 자 다음 거 볼까요? 넘어갈게요. 그냥 쭉쭉. 자, 이번에는 이제 고용사, 아까 일행 사례고요. 고용 사례 봅시다. 자, 뭐 그냥 얘기했어요. 어쩌고 저쩌고. 다음에 여기 직무형 봅시다. 아르바이트 했을 때 어떠냐, 근로감독할 때 어떠냐, 뭐 처한다면, 자, 어려움이 겪는 상황, 자, 이게 질문이에요. 이런 것들도 당연히. 직무에 왔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물은 질문이에요. 자, 말씀드리자면 본인이 준비한 경험이나 재력, 본인이 준비한 경험, 자랑할 경험들을 적어 놓은 거든 얘기할 기회는 이 전체 중에 예, 되고 싶은 이유. 노력이 뭐냐? 이 질문 정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즉 열심히 쓰더라도 질문 받는 건 몇 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효과적으로 얘기한다고 답변하는 게 일단 중요하겠죠. 두 번째, 그 외의 질문들. 자, 이런 질문들 있죠. 이런 질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이에요. 직무형에서 자기 경험만 털어갖고 다 묻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선에 여러분 예를 들자면 스터디를 하실 때 하나 쓴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막 15분, 20분 심지어 이거를 경험하니까 파고들듯이 막 그렇게 스터디 모의 면접을 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실제 그렇게 진행되지도 않는데. 중요한 건 이런 질문들이에요. 더 면접을 잘 보시려면 질문제 질문. 뻔한 질문인데 이런 질문에 내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내 자랑을 할 것인가가 포인트여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걸 버리게 아무 말이라도 하게 돼요. 당연하게. 하지만 여기다 껴가지고 내 자랑, 내 경험 관련돼서 내가 얼마나 조직지향적인 사람이고 소통력이 좋은 사람인지 짧고 굵게 껴가지고 자랑할 기회를 갖는 게 훨씬 더 전략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답변 못할 거 없어요. 이미 이런 질문을 받을 거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도 내 이야기를 끌고 들어와서 하는 게 더 자랑할 게 중요한 면접을 잘 보는 길이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여기 기본 답변 하시면 보통 받는 건 어려운 일 아니에요. 70점 받는 거는. 저는 80점, 90점, 100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뭔가 면접 기간적으로 특별한 걸 뭔가를 많이 해서 유니크한 거를 막 이렇게 에너지를 써서 했다.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건 체크의 하나의 체크에 불과하다. 그리고 만약 설사 그렇더라도 그 질문만 가지고 쫙 이렇게 받는 거 아니다. 이건 질문의 구성을 그렇게 하라고 프로토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면접에 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반 정도는 쓴 내용 물으시고요. 반 정도는 저희들이 드린 질문지에서 평가 단위별로 질문을 구성해 드렸으니 그거 가지고 좀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도의 가이드가 같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사례를 보시면서 비교를 직렬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다. 물론 가끔 면접위원들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묻는 분들이 열에 하나, 20에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일반화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당연하게.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는 거야. 이 기준을 잡아야 여러분 준비할 때 마음이 편해요. 확실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제 말의 팩트가 거짓인지 아닌지는 증거물은 여러분들이 제가 다 공개해드린 수백 개의 후기에 있습니다. 그죠? 그게 증거물이잖아요. 이런 관점으로 쭉 한번 비교해 보세요.
큰 틀을 다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에 보시면 물론 이제 개별 질문 시간이 나오면 부당노동 행위 이런 것들이 보통 전공 질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서 전공 직렬 질문을 퀴즈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질문도 총량이 거의 뻔해요. 90%가 기출에서 나옵니다. 이 기출은 해당되는 이 기출은 어디에 나와 있냐 그러면 6장에 보시면 직렬별 편에 뒤에 따로 다 모아놨습니다. 그거 일단 우주정복하시면 90%는 커버돼요. 몇 개 그냥 이 정도 물었구나 정도 확인을 각 직렬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직렬별 규제를 다 따로따로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공통편 3분의 2 공통 3분의 1은 직렬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자 이거 연결해서 뒤에까지 같이 좀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서는 이제 공통으로 예시 만드는 거니까 자 3번도 보시면 자 이거는 보시면 그죠? 꽤 본인 거에 대해서 많이 물었죠. 꽤 그죠? 이런 경우는 제가 일부러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묻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예시를 드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검찰직이 이렇게 묻는 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근데 물론 여러분 준비는 이렇게 좀 많이 물을 수 있다는 걸 가지고 준비는 해야죠. 그죠? 충분히. 하지만 이런 질문은 스터디 같은 거 할 때 딱 10분에서 12분 잡으시고 반은 이렇게 묻고 반은 질문지 질문을 묻는 방식으로 트레이닝을 하는 걸 기본값으로 하고 뭐 가끔은 뭐 12분 전체를 그냥 질문 경험 쓴 내용만 갖고 조곤조곤 묻는 방식으로 바꾸기도 하고 어느 게 우선순위냐는 부분을 판단을 하시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나는 우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개인 질문을 많이 받고 싶어요. 본인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복인 거죠. 운빨이고 면접위원회 케미가 맞아야 된다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또 그렇게 해야만 꼭 많은 체크를 받을 수 있는가?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면접위원회 각자 체크하기 어떤 마음으로 체크했다라고는 다른 거라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고민해봤자 그거는 희망사항은 있겠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부분이단 말이에요. 그 부분까지도. 오케이? 근데 희망에서 뭐 이렇게 자기가 뭐 경험 이런 걸 잘 쓰면 면접을 주도하고 질문제 질문을 안 받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얘기 위주로만 질문을 2, 30분 받기 때문에 20분 넘게 받기 때문에 우수를 받았다. 이런 거는 판타지예요. 판타지. 10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든 사례를 알지는 못하지만 하지만 일반 사례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면접 준비하면 정신이 피폐해져요. 오케이? 이 정도를 확인을 좀 꼭 자기 증명 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묻죠. 예, 이렇게 이런 것들 가끔 검찰직 같은 경우 특히 이게 너무 증폭돼 있어요. 마치 이것만 다 막 때려 묻는 것처럼 착각들을 하시는데 하나도 안 묻는 경우도 연락이 많습니다. 심지어 물론 예전에는 전공자들이 아니신 분들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공 질문이 필요했는데 7급여 같은 경우는 다 전공자잖아요. 도리어 질문이 없어요. 이런 질문이. 뭐 다 공부하고 왔는데 무슨 뭐 시간 때우기용, 채우기용 정도 이상의 큰 의미 없다. 그러니까 여기가 본진이 아니다. 자꾸 이런 생각을 꼭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핵심은 그래서 경험 고지에서 내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내가 이런 임무를 하고 싶어요라는 거에 약간의 알리바이. 또 뭔가 좀 찾아보고 알아봤을 때 기관에 대한 애정과 사랑. 정리하면 내 자랑, 기관 사랑의 근거와 알리바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그게 메인이에요. 그게 고기가. 근데 그 사랑의 근거는 반드시 무슨 설문조사, 무슨 뭐 기관 탐방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 그것도 편한 방법이긴 하지만 알죠? 안 된다거나 나쁘다가 아니라 어나더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어나더 뭐 각자 여건에 맞춰서 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흔한 질문, 저도 그러면 거기 가서 봉사를 해야 될까요? 지금 지방직이 좀 급하고 커트라인인데 하지 않아도 돼요. 딴 걸로 좀 보완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러면 좀 평가가 좀 나쁘지 않을까요? 그럼 면접에 따라서 알 길은 없어요. 다만 방문하면 체크 표시를 2개 해주고 이거저거 해서 뭐 이렇게 홈택스에 써가지고 뭐 이렇게 찾아보고 동네에 알아보고 좀 관심 있게 좀 써봤다는 얘기를 하면 체크 표시 하나 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단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이고, 자 이것도 보시면 세무직이죠? 이것도 좀 많이 묻는 케이스예요. 세무직도 보면 한 단적인 예니까요. 이렇게만 물어주면 땡큐죠. 그냥 땡큐. 별로 준비 안 해도. 근데 이런 분들은 더 아깝죠. 왜? 내가 이것저것 정책 많이 준비했는데 하나도 안 물어주네. 이분은 그런 게 불만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준비했는데 안 물어준다고. 그러니까 복불력 영역이 상당히 꽤 있다는 얘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6번도 보시고 이거는 이제 기술직 사례예요. 기술직 사례. 자, 한번 보시면 본인이 말한 내용 가지고 많이 물어봐 주죠. 그다음에 전공 묻고 이분은 이제 비전공이라서 이제 요 질문이 많았던 거예요. 비전문인데 괜찮겠어? 이런 질문들을 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 같은 경우는 직렬 전문성을 원차피 있다고 전제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전공이면 자랑하시거나 프로젝트를 자랑하시면 되는데 만약 비전공이면 어떻게 보완할지를 되게 중시하게 하셔야 돼요. 국가직은 되게 기술 직렬은 해당되는 직렬 쪽에 관계된 분들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질문 때문에. 꼭 그게 기술 쪽 직렬이 아니고 행정직,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건축이나 토목 전공자분이 전공자인 기술 파트가 오시는 것보단 도시재생과의 과장님, 그분은 되게 기술 파트가 아니고 행정 파트예요. 하지만 뭐 빠삭하게 아시죠, 당연하게. 그래서 해당되는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주로 많이 묻는 쪽으로 오리엔트가 돼 있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죠? 실제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각자마다 후기를 좀 보시고 그 부분을 조금 더 특히 비전공자인 분들, 유관 전공자이거나 비전공자인 분들은 그런 걸 조금 신경 쓰시면 돼요. 내가 비전공이지만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고 있고 대신에 또 내가 비전공이지만 이쪽 분야 연구원돼서 이런 또 전공자들이 못하는 걸 할 수 있고 뭐 요 정도의 알리바이.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좀 하겠다.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시면 돼요. 왜냐 그러면 기술직은 워낙 전공들이 이렇게 작게 나눠져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다 커버할 수 없어요. 원래가. 그러니까 내가 물론 약간 유관 전공이나 딱 맞는 전공이 아니라고 쫄지 말라는 얘기예요. 딱 맞는 전공이면 뭐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자랑하면 될 일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완하거나 유관돼서 뭔가 더 잘할 수 있는 차별성 있는 부분만 좀 예시를 들면 된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괜히 걱정하지 마셔라. 비전공자들이 꽤 많습니다. 심지어 뭐 건축관도 법대 출신인데 건축 지원하시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 점점 늘어요. 왜냐 그러면 워낙 많이들 뽑아서 그런 분들 떨어졌다는 얘기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너무 개의치 마셔라 라는 정도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정리하면 경험 비중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 뭔가 막 특히 면접 준비 기간에 뭔가 막 요란하게 뭘 하는 게 무슨 우수의 비결이냐 하는 거는 사실과 다르다. 그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질문 비중 아까 말했죠. 경험에 관련된 질문 비중은 되게 절반 정도예요. 절반. 그게 기본값이에요. 그 외에는 그게 연관돼서 그냥 걸고 일반적인 물어야 될 질문들이 따라온다. 그런 경우들이 훨씬 더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평균적이다. 면접을 잘 보면 그 질문까지도 내가 어떻게 좀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게 면접을 조금 더 잘 볼 수 있는 길일지 모르겠다.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경험지부터 정형화되어 있다는 말씀 드렸고, 그다음에 직렬 전공 비중은 아주 적거나 없거나 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본진이 아니다. 겉절이다. 그리고 이 질문마저도 제 교재에 있는 기출을 가지고 정복하시면 90% 커버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면접 앞보고 대충 뭐 이 정도구나 모르지 않는다는 정도 한두 마디 할 정도면 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 전공자 선택 과목들 다 하셨던 분들이라 별 의미 없다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음 면접 참고입니다. 이거는 이제 오픈 특강에서 별도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 부분을 보는 걸로 가름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접 평정 요소 제가 오픈 특강 때 보여드렸던 바로 요겁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체크 항목이라는 말이에요. 야자요? 하나하나가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인삭신체가 만든 겁니다. 오해하실라. 자, 그래서 이것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딴 거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우수를 꼭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우수는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거 아니다.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 그래서 뭐 우수를 받겠다는 식을 전제로 하고 뭐 노력하는 건 좀 의미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땐 따라 이거는 좀 말씀드리실 거예요. 여러 가지 복불복 면접위원과의 뭐 여러 가지 케미 뭐 이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영역에 넘어가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따라서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다 고려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으니 적어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다르게 좀 하자. 뭔가 좀 조금 다르게 5분 발표 구성부터 근데 경험과 이제 쓰는 내용부터 구성 형식 조금 유니크하게 좀 가보자. 좀 차별화되게. 그러니까 좋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다르게. 좀 다르게 가보자. 이거에 대한 구체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좀 다르게 가보자는 걸 좀 더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스터디를 더 3배를 해보자. 강의를 2번씩 다 반복 들어보자. 면접 강의 전부 다 돌아가면서 다 듣자. 이거는 아니에요. 한 달 동안 봉사활동을 가보자.
괜찮아요. 그런 것도 뭐 노력한다는 알리바이 그만큼 본인이 절박하고 또 진정성이 있다는 근거로 보여줄 수 있는 것. 다만 그걸만 가지고는 필요한 조건일 수는 있으나 충분한 조건이 되진 않는다라는 점들을 동일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다가 딴 거를 못하면 도리어 그게 안 한만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사정과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좀 안정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이런 거가 중요해요. 애티튜드적인 면, 답변의 내용만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후기 때는 답변의 내용이 전체의 절반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후기 내용은 51%, 49%는 이런 거예요. 태도, 자세,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2장에서 제가 이 부분은 2장 후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실제 후기에서 행간에 어떻게 이게 반영이 되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2장에서 다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다음에 중요한 건 답변의 밀도. 시간은 정해져 있고 할 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길게 하면, 늘어지게 하면 다른 답변을 할 기회를 스스로 막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답변을 좀 정갈하게 좀 밀도 있게 해서 좀 많은 질문을 받는 게 기왕이면 찬스가 좀 높다고 생각이 돼요. 어차피 면접을 시간은 채워야 되니까. 좀 많은 질문을 받을 수 있게 좀 밀도를 좀 높여보자. 간명하게 깔끔하게 약간 이런 느낌. 다르게 깔끔하게 간명하게 약간 요 정도의 느낌으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물론 이제 면접위원회 캠이나 이거는 내가 면접위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알 길은 없는 거예요. 다만 그래도 결론은 그래서 본인만 좀 잘할 수밖에 없다. 뭐 우수받는 비결 따위가 있으면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당연하게 한간에서는 뭐 기관에 가가지고 봉사활동 한다라고 뭐 이런 뭐 필요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필요 조건일 수는 있으나 그것만이 필요 조건은 아니며 그것만으로 충분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한계와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마음 편하게 준비하는 게 면접 당일날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우수 받아야지 이러고 막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결론은 보통 수렴합니다. 뻣뻣하고 긴장되고 그래가지고 뭐 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례를 봤기 때문에 이 사례를 한 10개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이라도 아름다운 사례들을 이런 마인드 차이가 결론을 바꿉니다. 물론 이 마인드 차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우수받는 것도 아니긴 하나 적어도 확률,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면접 결과에 상관없이 내 정신적 데미지 면접 경험이 그래 뭐 다음에 뭐 떨어질 줄 알지만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필기 문제 한 두세 개만 더 맞으면 되겠네 라고 뭐 여러분 힘드시긴 하겠지만 이렇게 애티튜드를 갖는 것과 야 이렇게 했는데도 우수를 못 받으면 필기 공부한 맛 안 나 방황하시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면접은 올인 하는 데가 아닙니다. 속 편하고 마음 편할 때 더 잘 봅니다. 커트라인인데 속 편하고 어떻게 마음이 편하냐고요? 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긴장은 되고 쫄리기는 하고 아쉽기는 하지만 그런 분들 중에서 우수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건 진리입니다. 다른 거는 내 마음대로 면접위원은 내 마음대로 못하지만 적어도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하실 수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면접위원보다 내 자신에게 먼저 좀 우수를 주는 그래 뭐 이 정도 했으면 다 잘했다 토닥토닥 이 정도의 마인드를 좀 가질 수가 있어야 우수를 받을 수 있는 찬스가 그만큼 높아진다 정도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아마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저 모의 면접 때 실기 강의 때 맨날 와서 실습 받으면 우수를 받는다? 그러면 제가 100번이라도 오시라고 합니다. 100번이라도. 그러지 않은 건 서로 상식적이잖아요. 그죠? 제가 무슨 마이달스 입도 아니고. 그죠? 제 입만 거치면 다 우수수 받는. 그죠? 제가 뭐 사이비 교주도 아니고. 아셨죠? 자,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1장 이 정도 좀 늦었고요. 이 정도 마무리하고 자, 2장에서는 이제 후기 몇 개를 좀 보겠습니다. 아까 특히 뭐 내용적인 건 아직 공부가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 아까 태도적인 면, 흐름적인 면, 그리고 앞에서 제가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질의응답 속에서 반영이 되는지를 좀 체감하는 시간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후기 보는 법에 관한 강의입니다. 여기는. 자, 좀 이따가 2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